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가끔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2025년 6월 20일 로보택시의 출시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2008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테슬라만을 재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2012년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 방식을 바꾼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새로운 시대의 다음 장을 펼칩니다. 전기차를 넘어 테슬라는 다시 한번 기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신차 판매, 공유 이동 업체, 보험 산업 외에도 도시계획 및 인프라, 신규 산업의 창출, 노동시장, 에너지 및 전력망, 환경, AI 광고, 부동산, 물류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편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동차 산업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일당 4달러 20센트 고정요금으로 시작했지만 4층 목표 마일당 30센트에서 40센트라는 파격적인 요금이 현실화되며 이 혁신은 신차 판매부터 공유 이동 업체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우버와 웨이모 같은 경쟁자들은 이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 테슬라가 차체 보험 전략으로 전통 보험사를 우회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보택시가 개인 차량 소유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론의 비전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요금이 우선은 이동거리 등에 관계없이 4.2달러 고정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우버X 기준으로는 기본요금, 분당요금, 마일당요금 등을 포함해서 10마일, 25분 기준 예상 총 요금 약 15달러에서 25달러로 추정됩니다. 웨이모는 우버보다 약간 더 비싼 편이며 기본요금, 거리, 시간 기반의 요금제를 사용 10마일, 25분 기준 예상 총 요금 약 20달러에서 30달러로 추정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론의 발언처럼 마일당 0.3달러에서 0.4달러 수준이 된다면 정말 최소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낮아진 이동 비용은 미국의 연간 신차 판매량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버, 웨이모 등 다른 공유이동 수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흔들 것입니다. 웨이모의 에마가 빠르게 상용화되지 않는다면 추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일론의 발언처럼 1차 초대장 발급 기준 약 10대 내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에 수천 대 수준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차량에도 언수퍼바이즈드 FSD 적용되고 개인 차주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화 모델에 참여한다면 가속도는 더 빠를 겁니다. 이럴 경우 로보택시 분야에서 테슬라는 9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버, 웨이모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해 보이고 더불어 신차 판매량도 감소하는 등 리얼월드 데이터를 확보하는 디바이스 면에서 테슬라는 비교 우위를 넘어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장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우버 대비 비싼 웨이모의 요금제는 굉장히 직관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전자 인건비가 사라지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입니다. 웨이모 차량에는 라이다, 레이더, 고성능 컴퓨팅 유닛 등 비싼 센서와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차량 단가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운행 제한 및 낮은 효율성입니다. 아직은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회전율이 낮고 운영 효율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완전 무인주행은 법적 안전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관련 보험료나 규제 대응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HD맵 기반 정밀 주행을 하려면 꾸준한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운영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반면에 우버는 기존 차량과 운전사를 활용하므로 하드웨어 비용은 거의 없고 운전자 수익만큼만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구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기준일 뿐이고 웨이모 차량 단가가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려는 전략은 또 다른 방식으로 비용 혁신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요금 책정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모는 지금까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는 타중 센서 기반 시스템을 고수해왔고 이는 테슬라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과는 철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4년 10월에 웨이모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카메라 기반의 엔드투엔드 비전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드명 에마로 기존 웨이모의 상용 로보택시 시스템과는 별개로 구글의 제미나이 LLM을 활용한 새로운 운전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이 모델은 테슬라나 영국의 웨이브처럼 고정된 규칙 기반이 아닌 카메라 영상만으로 주행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으며
HD맵도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아직 연구 단계이며 상용화된 웨이모 1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웨이모의 상용 로보택시는 여전히 라이다 중심의 다중센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웨이모의 연구 프로젝트 에마는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즉, 웨이모도 테슬라식 접근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연구 차원에서 탐색 중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술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미래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의 패권 경쟁이 AI 아키텍처와 비용 구조의 전쟁이라는 게 실감됩니다. 참고로 에마의 풀네임은 엔드-투-엔드 멀티모달 모델 포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이 모델은 웨이모가 2024년 말 공개한 연구 프로젝트로 카메라 기반의 입력을 중심으로 경로 계획, 객체 인식, 도로 그래프 생성 등 다양한 자율주행 작업을 하나의 통합된 언어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라이다 중심 시스템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델은 구글의 대형 멀티모달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웨이모의 상용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팔로우하겠습니다. 웨이모 유료 시승 횟수는 2024년 연간 400만 건 이상, 주간 최고 15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현재 주간 25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마일당 0.3에서 0.4달러 수준으로 상용화될 경우 신차 판매, 공유 이동 업체, 보험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도시 이동성과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제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일당 0.3에서 0.4달러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이는 우버, 리프트, 웨이모 등의 마일당 2달러 내외의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FSD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은 이러한 저비용 모델을 가능하게 하며 교통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며 기존 업체들에게 중대한 도전을 안길 것입니다. 12개 섹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로보택시 서비스는 차량 소유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켜 신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일로는 지난 25년 1분기 어닝콜에서 현실은 미래의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일당 0.3에서 0.4달러의 로보택시 요금은 차량 소유 비용을 훨씬 밑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마일, 약 16,000km를 주행하는 사람이 로보택시를 이용하면 약 3,000달러에서 4,000달러의 비용이 들며, 이는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유지보수 비용 등 차량 소유 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차량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테슬라는 개인 소유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FSD 탑재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로 임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로는 최근 어닝콜에서 나는 내년 26년도 중반 정도, 틀림없이 내년 26년도 하반기 정도에 대규모 완전 자율주행을 예측하는 데 일성 강한 확신을 느낍니다. 이 말은 내년 26년도 하반기에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들이 에어비앤비 모델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또는 FSD 탑재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해 로보택시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이나 비자율주행 전기차의 판매는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GM, 포드 같은 경쟁사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으면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신차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관점은 테슬라, 로보택시는 도시지역에서 차량 소유를 서비스 중심 이동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FSD 차량 수요를 촉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신차 판매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월 99달러 수준의 FSD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수익을 보완하며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 이동 업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일당 0.3에서 0.4달러의 테슬라, 로보택시는 우버, 리프트, 웨이모 같은 기존 공유 이동 업체에 심각한 경쟁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격 경쟁 압력을 가할 겁니다. 테슬라의 요금은 우버와 리프트, 웨이모 등의 마일당 2달러 내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운전기사 비용을 제거한 덕분입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야 하지만 운전기사 비용 때문에 마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기사 비용 없이 30%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겁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모델은 비용 구조가 취약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운전기사 비용을 제거하며 기존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까지는 로보택시 부문에서 선두지만 고비용 센서와 지역 제한으로 인해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에서 테슬라에 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GM의 크루즈는 2023년 보행자 사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 후 사업을 철수하며 자율주행계인 차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제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은 전제 조건을 내걸었지만 만약 우리가 내년 26년도에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 차량을 배치하고 다른 기업이 그 규모로 확장 못하고 규제 상황에 의해 막히지 않는다면 최소한 90% 점유율 확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 관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기존 공유 이동 업체들의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특히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기사 중심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모를 일로는 데이카스트 웨이모먼이라고 비꼬았듯이 테슬라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테슬라 차량들의 로보택시로의 전환은 빠른 확장을 가능케 하며 시장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자 경쟁은 어려울 것입니다. 테슬라가 개인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면 이는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새로운 공유 경제를 창출하며 기존 업체를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언수퍼바이즈드 FSD에 상용화는 보험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나이, 운전 기록 등에 기반하지만 로보택시에는 운전자가 없으므로 책임이 테슬라 같은 제조사로 전환됩니다. 이는 보험 모델을 운전자 중심에서 제조사 또는 운영사 중심으로 바꿀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3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운전자 연령, 운전 기록, 위치, 보험사, 커버리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평균 연간 보험료는 머니 기준 $2,000에서 인슈라비즈 기준 $2,700로 추정됩니다. 미국 평균은 일반 차량의 경우 세단만 고려 시 $1,750 수준, SUV, 트럭 포함 시 평균은 $2,300에서 $2,7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FSD의 안전성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 편대를 자체 보험으로 커버하거나 월 $99의 FSD 구독료에 보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보험사를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 모델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자체 보험 테슬러 인슈런스를 활용하거나 월 $99 FSD 구독료에 보험 비용을 통합해 전통 보험사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 데이터, FSD 안전성 통계 등 테슬라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로보택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보택시 자체 보험, FSD 구독 보험 포함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보택시 편대의 자체 보험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 편대를 자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6월 2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10대 내외의 모델 Y 로보택시로 제한된 초대 전용 서비스이며 안전 모니터가 동승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수퍼바이즈드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이동거리, 시간대 상관없이 승객에게 $4.2 고정 요금을 부과합니다. 테슬라는 2025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언더라이팅 자체 보험 인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제 언더라이팅 리스크 인수와 클레임 처리를 스테이트 내셔널 인슈런스 같은 제3자 보험사를 통해 테슬러 인슈런스를 운영했으나 이제 캘리포니아부터 자체 언더라이팅을 시작해 테슬러 인슈런스 컴퍼니가 직접 보험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이는 로보택시 편대를 자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자체 보험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우위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성을 분석합니다. 테슬라 세이프티 리포트에는 최근 2025년 1분기 오토파일럿 사용한 테슬라 차량은 744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기록하며 미국 평균 70만 마일당 한 건보다 10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 계리 데이터를 테슬라가 직접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전통 보험사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절감입니다. 자체 보험을 통해 테슬라는 전통 보험사의 수수료 등 중간 마진을 제거하고 낮은 사고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인슈런스는 FSD 사용 시 최대 10% 할인을 제공하며 이는 로보택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책임 전환입니다. 로보택시의 경우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 테슬라로 이동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보험을 통해 이 책임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수리 공급망을 통제해 클레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 우위입니다. 웨이모는 제3자 보험사로 차량을 커버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보험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2026년 사이버캡 상용화와 함께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인슈어런스는 한계점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의 제한입니다. 테슬라 인슈런스는 현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오하이오, 오리건,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 12개 주에서만 운영되며 전국 확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다른 주로 확대되려면 보험 인프라가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규제 장벽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보험은 주별 규제가 달라 복잡합니다. 텍사스는 2025년 9월부터 허가제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에 우호적이나 캘리포니아는 엄격한 안전검증을 요구합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태양 눈부심 등 FSD의 악천후 성능과 로보택시 안전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신뢰성입니다. 테슬라의 안전 데이터는 자체 수집으로 제3자 검증이 부족합니다. 전통 보험사는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미확인 리스크를 꺼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높은 초기 비용입니다. 보행자 사고 관련 로보택시 사고의 잠재적 클레임은 고액일 수 있어 테슬라가 자체 보험으로 감당하려면 자본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편대를 자체 보험으로 커버하는 전략은 타당하며 실행 중입니다. 테슬러 인슈런스의 인수전환과 데이터 우위는 이를 뒷받침하며 오스틴 파일럿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확장과 규제 승인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SD 구독료 월 $99의 보험료를 포함하는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월 $99 FSD 구독료에 보험을 포함해 전통 보험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4월 슈퍼바이즈드 FSD 구독료를 $199에서 $99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FSD 채택률을 높이고 주행 데이터 확보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로보택시와 언슈퍼바이즈드 FSD 출시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테슬러 인슈런스는 슈퍼바이즈드 FSD 사용 시 최대 10%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는 FSD 사용 비율을 기반으로 하며 세이프티 스코어와 연동됩니다. 테슬라는 언슈퍼바이즈드 FSD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는 로보택시와 개인 차량 모두에 적용됩니다. 사고 책임이 테슬라로 전환되므로 보험 포함 모델이 필요합니다. FSD 구독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번들링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99 FSD 구독료에 보험 비용을 포함해 고객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통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 사용 시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테슬러 인슈런스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구독료에 통합되거나 FSD 사용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입니다. 전통 보험사는 자율주행 차량의 리스크를 평가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주행거리, FSD 사용, 세이프티 스코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확장성입니다. FSD 구독에 보험을 포함하면 개인 소유 차량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보험 문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2026년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하려는 비전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한계점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문제입니다. $99 구독료에 보험을 포함하려면 테슬라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모델 3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머니기 기준 $2,000에서 인슈라비즈 기준 $2,700로 추정된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월 $99의 구독료는 연 환산 시 약 $1,200 수준입니다. FSD의 높은 안전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베스트이나 사고 발생할 경우 월 $99 수준의 구독료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안은 테슬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FSD가 개선될수록 극복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두 번째, 법적 제약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법적 책임은 현재 주별 규제가 불명확합니다. 테슬라가 보험을 포함하려면 각 주의 보험 규제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뢰성 논란입니다. 세이프티 리포트에서 공개한 사고율 데이터는 테슬라의 자체 데이터로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전문가들은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시장 저항입니다. 전통 보험사는 자율주행 차량 보험을 개발 중이며 테슬라의 독점적 접근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테슬러 인슈런스가 타 보험사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99 FSD 구독료에 보험을 포함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풀커버되는 보험 통합권은 비용과 규제 문제로 단기적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 상용화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테슬라는 전통 보험사를 우회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데이터 독점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와 차량 텔레매틱스를 통해 전통 보험사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리 모델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하며 전통 보험사의 복잡한 변수를 배제합니다. 둘째, 수익성에 기초합니다. 전통 보험사는 자율주행의 높은 초기 리스크를 반영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테슬라가 자체 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 FSD 사용자와 로보택시 운영자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통합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앱,
FSD 소프트웨어, 보험, 수리 네트워크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는 우버, 리프트 등이 제3자 보험사에 의존하는 것과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자체 보험을 통한 전통 보험사에 대한 우회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 관점에서 오스틴 파일럿과 FSD 할인에서 보듯 테슬라는 이미 전통 보험사를 부분적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테슬러 인슈런스는 12개 주에서 운영되며 FSD 사용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버캡과 언슈퍼바이즈드 FSD 확산 시 테슬러 인슈런스로 보험을 완전히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개인 FSD 사용자를 모두 커버하며 전통 보험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종합 결론입니다. 로보택시 자체 보험의 경우 테슬라는 테슬러 인슈런스와 데이터 우위를 활용해 로보택시 편대를 자체 보험으로 커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론칭은 이를 시험하는 첫 단계이며 사이버캡 상용화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행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FSD 구독료의 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풀커버되는 보험 통합은 비용 구조와 규제 문제로 단기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독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목표한 대로 마일당 30센트에서 40센트의 요금제를 실현하면 신차 판매를 감소시키고 도시에서 차량 소유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버, 리프트, 웨이모는 가격 경쟁과 비즈니스 모델 위기로 직면하며 테슬라 개인 차량들 또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테슬라 로보택시 편대에 포함되면 일론의 말처럼 최소한 90%의 점유율로 시장을 독식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의 책임 전환, 즉 테슬라의 자체 보험으로 재편되며 테슬러 인슈런스가 전통 보험사를 대체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2편에서는 신차 판매, 공유 이동 업체, 보험 산업 외에도 테슬라, 로보택시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신규 산업의 창출, 노동시장, 에너지 및 전력망, 환경, AI 광고, 부동산, 물류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